를 드러내는 그 수술을 받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꼭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근종을 수축시킨 다음에 자궁의 그 근종 부분만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근종만 드러내는 경우니까 자궁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수술 방법에 따른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 수술 방법에도 배를 째서 하는 개복 수술이 있고요. 그것도 가로로 째는 게 있고 세로로 째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식 수술이라 그래서 배 쪽에 전혀 손상이 없고 질 쪽으로 이제 수술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되고 네. 입원 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반경 레이저 수술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도움이 되고요. 근데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개복 수술의 경우에 그 환자에게 좀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죠. 그럼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 후에 남는 후유증이라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여성을 상실한 그런 심리적인 것도 포함이 될까요? 예, 자궁 근종의 그 수술이라는 것이 내 몸의 오장육부 이상과 그 다음에 자궁 난소 등의 기능적 이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 몸속의 원인을 먼저 고치시고 잘못된 생활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유증을 치료하시는 게 이제 원칙이 되겠죠. 이 빈궁마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빈궁마마는 가난할 빈자, 자궁궁자 그래가지고 자궁 기능이 빈약하거나 자궁이 없는 분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후유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몸이 천근같이 무거우시겠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망근이에요.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데 네. 정말로 기운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창백하고 핏기가 없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네. 아무래도 빈혈이 많으니까요. 기억력이 퇴보해서 방금 있었던 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뭐 저도 그런데요. 예. 네. 네 번째로 이제 그 부부 생활에 매우 좀 고통스럽고 불감증 때문에 고민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또 얼굴 화끈거리고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 초조한 이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 여섯 번째로 우울증, 스트레스 증상이 시달린다. 여기 있는데요. 이거 조금 부연해 설명해드리면 이 자궁이 아까 심장이라는 정신작용을 주관하는 그 사람 몸의 그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냉각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심장이 더 열을 받아서 마음이 붕 떠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 신경과민 증상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자궁이란 말 자체가 히라버로 히스테리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거꾸로 하면 히스테리 그런 거는 신경과민증이지만은 자궁 난소 기능이 허약해서 오는 신경과민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히스테리에 가깝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및 조기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원래 나이는 유승준인데 네. 몸은 현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빨리 나타나고 여덟 번째로 여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괜히 그 정신이 맹숭맹숭하게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또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후유증이 나타나면 여성분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혼자만 나이가 드는 것 같아서 또 그것이 상대적으로 남편하고 비교가 되면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안 나타나게 가능하면 자궁을 다 드러내지 않고 가능하면 자궁을 좀 남기는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자궁근종 자체를 그 암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네. 뭐하러 달고 다니냐 빨리 떼어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암하고의 관련성은 0.5%에서 0.05%뿐이 안 됩니다. 네. 일반인이 암으로 된 그 확률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보존 치료하시는 것이 평생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알아봤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예, 단순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변비나 그리고 출산 후에 자궁 근육이 이완돼 가지고 거기에 피가 차 있는 자궁증대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꼭 수술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첫째로
자궁 기능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 그러면서 근종의 크기가 5cm 이하로 좀 작을 때, 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장기간 과다해서 생긴 경우도 자궁이 많이 부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디오를 본다든지 노래 교실을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습담이 몰려 있거나 어혈성인 경우도 이렇게 수술 꼭 받을 필요가 없고요. 네. 습담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예, 한방에서 얘기하는 습담이 양방적으로는 그 지방, 그다음에 그 체내의 그 비정상적인 조직이나 조직 속의 그 수액 이런 걸 얘기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기